자, 그럼 이제 수학일 연계 문항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학일에는 어떤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문항 분석 전체적으로 보면 5문항을 연계했어요. 5문항, 수능 완성, 특강 완성, 완성. 수능 완성의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했던 것들은 이제 한 문제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내용별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상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였고, 9번 문제는 상가함수의 활용. 상가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면 삼각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12번에 있고, 17번은 여러 가지 수열, 시그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20번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무조건 나오는 문제. 지난 6월에는 13번에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문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연계가 돼 있었다. 그래서 3번부터 이제 살펴보면 3번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상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6일 때 탄젠 세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삼각형 그려서 3분의 루트 6 그린 다음에 탄젠트 값 구하면 되겠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고 여러분들 기본 문제니까 충분히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번에서 틀리면 골치 아프죠. 출제 의도는 상가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가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연계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였냐면 9번 문제예요. 이제 부등식 문제인데 요거 부등식인데 굉장히 학생들 처음에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했냐? 부등식이 부등식 같아 보이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코사인 x가 뭐 2분의 1 이하인 걸 찾아라, 2분의 루트 3 이하인 걸 찾아라, 1 이하인 걸 찾아라 뭐 이렇게 주는데 여기서는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사인 7분의 파이가 도대체 코사인 값을 어떻게 되는지 가계 변환을 한번 해주면 되죠. 14분의 7파이가 그러니까 7분의 파이랑 뭐랑 코사인 어떤 값이랑 같을까? 14분의 7파이에서 14분의 2파이를 빼면 14분의 5파이. 코사인 14분의 5파이라는 거 빨리 눈치챈 친구들은 저게 코사인 x 그래프 그려서 y는 코사인 14분의 5파이 요것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다 찾으면 되겠구나. 그럼 범위가 딱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저게 대칭되어 있죠.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칭된 값을 파이에 대해서 대칭된 값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구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2파이죠. 그러니까 뭘 잠깐 썼어요. 한번 구해보게 하려고. 그래서 상가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의를 구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출제 의도였고 문제는 이렇게 출제됐다. 자, 우리 이제 예전에도 이제 문제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알파 베타 사이에 사인 x가 k 이상인데 여긴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1일 때요.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특수각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알파 베타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럼 k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거의 얘를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준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이게 이제 15번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 12번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 특별하게 문자가 더 추가되진 않았어요. 이전에 어려웠던 15번 문제들에는 반드시 문자가 들어있었거든요. 뭐 실수 K를 여긴 빼고 여긴 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담백하게 그냥 누구나 대입하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AN이 홀수냐 짝수냐만 구별하면 된대. 그러니까 홀수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많이 구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만 구하는 거야. 짝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 구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첫째 항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항을 구할 수 있는가? 첫째 항을 무조건 A라고 놓고 시작해라. 그런 문제 뭐 완전히 똑같이 있어요. 2분의 1 AN 플러스 1 보세요. AN이 짝수인 경우가 2분의 1 AN이고요. 홀수인 경우가 AN 플러스 1. 완전히 똑같죠?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기 점수 3점이라고 써놨죠. 3점. 이거 뭐냐면 그 여러분들 수능 완성 낸 뒤에 보면 모의고사 5회분이 있거든요. 그 5회분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게 3점 써 있죠. 3점짜리 문제였어요. 7번 문항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수능 완성 연계면
앞에 부분 본문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뒤에 있는 모의고사까지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거기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서 딱 뽑아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그냥 단순한 시그마 계산이에요. 시그마의 기본 계산이니까 뭐 3점짜리 16번 16번 다음에 바로 이제 17번 나온 거니까 쉬운 문제죠.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을 이해하여 주어진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연계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또 제시해 봤다. 그 다음에 20번. 그림과 같이, 자, 이거 이제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분명히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객관식에서 이거 직접 구하라고 이제 줬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랑 모양은 좀 다른데 특징이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원이 2개 나왔고요. 사각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R1과 R2, 얘 반지름의 길이를 서로 곱하는 문제인데 그걸 가나다, 네모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값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쉬웠어요. 엄청.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 따라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 당연히 이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수능 완성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똑같죠? 그림이? 거의 그림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이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도 R1과 R2의 비를 구하는 과정이고 네모 안에 빈칸 채우기 문제로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있었으니까 그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을 보고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눈에 익은 것들이 좀 쉽게 풀리잖아요. 그쵸? 밥도 맛있는 것도 이제 먹어본 사람이 또 맛집을 더 잘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그 맛을 한 번씩 느껴보면 수능이 정말 즐겁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맛을 못 느꼈으면 이제 수능 완성, 수능 특강 풀어보고 수능에서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고난도 문항 몇 번이라고 그랬죠? 네, 1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13번이에요. 14번. 13번은 좀 어려운 건데 연계 문항이었으니까 14번을 가졌어요. 아까 이제 앞에 서두에서도 일부에서도 설명했는데 지수함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현재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일단은 주어진 조건이 명확한 것들 먼저 설계한다. 주어진 조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냐? 정근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근선 뭡니까? 8이에요, 8. 얘 정근선 뭐예요? B죠. 그러니까 8과 B가 정근선이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 지수함수가 이렇게 2x제곱이 이제 평행이동된 그래프인데 2x제곱에서 이게 y절편이 있잖아요. 2x제곱 그래프. 그게 0,1이에요. 근데 얘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여기서 물어보고 있어요. 뭐냐면 0,1의 왼쪽은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0,1이 여기 있잖아요. 그 0,1의 왼쪽 이쪽 부분에 치역은 전부 다 0보다 크고 1 이하예요. 0보다 크고 1 이하.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어떤 y는 k라는 직선을 그려도 여기에 정수가 되는 건 하나도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아예 정수가 없어요. 근데 얘보다 조금만 커서 이렇게 잘랐을 때는 정수가 반드시 포함되는 게 1이 있거나 1보다 큰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 아예 없었는데 이 왼쪽 부분 아예 없는데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풀면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이제 쉽게 풀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수학 2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2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연계가 됐냐?
바로 6문제나 되는데 수능 특강 3개, 수능 완성 3개, 수능 완성의 비중을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했고 내용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봤더니 함수의 극한, 부정적분, 접선의 방정식, 속도와 거리, 미분법의 공식, 넓이. 딱 선생님이 대단원별로 하지 않고 그 소재별로 좀 분리해 봤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분리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 그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 뭐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일단 극한값, 우극한, 좌극한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구할 수 있는지 문제는 이미 수능 특강에 이미 출제가 많이 됐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제 다항함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부정적분 문제죠. F'이 주어졌을 때 F의 2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적분을 해서 다항함수니까 뭐 적분 그냥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주 기본 문제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그런 기본 문제는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 살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관련해서 혹시 실수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2,f-2에서의 접선과 그리고 2,3에서의 접선이 서로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접선과 접선이 만날 수 있는데 그 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1,3이래. 그럼 이제 1,3하고 2,3의 접선이 1,3을 지난다는 것은 그 접선은 1,3하고 2,3을 동시에 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식 유일하게 하나 나오죠. 근데 제가 뭐가 똑같아요? y좌표가 똑같죠. 그러니까 y좌표가 똑같으니까 이건 절편이 그러니까 극값이 접하는 형태구나. 그럼 극값이 접하는 형태 우리 쉽게 함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2에서 접하는 거니까 x-2의 제곱 x-k 그죠? 플러스 3 y좌편이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저걸 그림으로 막 어떻게든 나타내보고 기하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딱 특징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림 안 그려도 저거 충분히 풉니다. 금방 풀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려고 하고 물론 도형의 그래프가 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꼭 그려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가가 학습 목표이긴 한데 사실상 극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네.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이제 여기 또 똑같이 있다. 이것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여기는 x는 0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이제 두 점 사이 거리인데 문제는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의 위치 함수의 그래프의 차의 절대값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차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게 두 점 사이 거리가 최초로 4가 될 때까지 p가 움직인 거래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얘네들의 차가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t가 0일 때 A1에서 출발하고 B는 8에서 출발한대. 그럼 이미 얘네들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7만큼이나 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4가 되려면 7에서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4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거겠죠. 7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4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이 한번 만나지도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려면 적어도 처음에는 4만큼 먼저 떨어진 지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B라는 이 V2의 적분한 Q의 좌표에서 P의 좌표로 나타낸 함수를 뺀 게 4가 되도록 한 번의 식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이 문제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문제를 푼 거죠. 그러니까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잘 끝까지 조건 하나 놓치지 마시고 좌표 평면 한번 수직선이 한번 그려보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2하고 8이 여기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4만큼 차이나?
그럼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적분을 이용하여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의 움직임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움직임 거리는 뭐 그냥 빼서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요 유사한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3점이라고 붙어 있죠. 3점이라고 붙어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그런 것들 또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이제 마찬가지. 얘가 fx가 주어져 있는데 f'일이 30이래요. 근데 이제 18번에서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미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으로 저거 다 전개해서 하지 말고 해라. 그런 문제는 우리 엄청나게 많다. 자, 19번 문제. 자, 이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얘네들 일단 교점 찾아봐야 되고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찾아서 그 둘러싸인 부분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빼서 적분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정적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특별히 이제 뭐 이런 문제의 경우에 3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3차 함수, 선생님이 얘를 한번 빼볼게. 그러면 둘이 이제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결국 교점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은 0이고 이거는 3x 제곱에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3x 제곱이니까 0에서 접하는 거고요. 2에서 한번 만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얘네 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거, 요거랑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식으로 그냥 우리 잘 기억하고 있나요? 12분의 최고 차이 계수가 3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에서 0에 빼기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식도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2 고난도 문항. 어떤 걸 선생님이 고난도 문항을 가져왔냐면 13번.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fx가 3차 함수고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 두 개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고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한다. 3차 함수의 증감은 어떨 때 나타나죠? 도함수가 0보다 크냐 작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도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다. 그래서 도함수를 한번 써요. 적분할 필요도 없어. 다시 적분해서 뭐 a, b 값 구할 필요도 없고 도함수를 한번 써서 a 더하기 b의 조건을 찾아내는데 이때 근의 분리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근의 분리가 나오냐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도대체 x는 마이너스 a에서 이게 마이너스 a를 갖는 지점에서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되는 지점에서 이게 그 축의 방정식이 되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이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y축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축의 방식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 계속해서 이 y축을 넘어간 부분에서는 증가하니까 괜찮은데, 오른쪽에 있으면 이게 접할 수도 있고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증감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근의 분리로서 우리한테 조금 고민을 하게 했고, 여기서 많이 이제 덜컹거려서 14, 15번을 또 시간을 또 채우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는 거르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걸러서 시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 당황했을 텐데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꼭 다시 풀어보시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분리를 제대로 안 했나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틀린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다 맞았어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계산해서 맞추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산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자세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통 과목
문항 분석 끝냈으니까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한번 3부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